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괌 기지 공격을 위협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이어서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행동을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북한은 모두 실제로 군사공격에 나설 조짐을 보이진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말의 전쟁, 설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최고 수뇌부들이 군사공격까지 위협하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한 데 맞춰 북한이 괌 기지 공격을 위협하자 미국 최고 수뇌부들이 또 다른 대북 경고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라건대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할 필요는 결코 없겠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이 아닐 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강국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는 핵무기로 제압할 수 있다는 핵사용 불사까지 위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유례없이 강경한 용어로 북한은 정권 종말과 자국민 파멸을 초래할 어떤 행동의 고려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명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군사행동은 우리에게 압도당할 것이고 군비 경쟁이나 군사 충돌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김정은은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목소리와 세계 각국 정부의 성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군사공격을 위협한 괌에 중간급유차 방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는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알아듣는 말로 전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나 괌을 포함해 미국 영토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미국민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려면 한국 내 미국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야 하고 해 공군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도 정권의 종말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괌 기지를 공격할 리 없어 실질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말의 전쟁,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 오늘 미국 괌 최고 수뇌부가 철통 방어를 강조했습니다. 괌은 앤더슨 공군기지를 비롯해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미 공군과 해군의 전략 자산이 집결된 곳입니다. 조지 차퍼로 괌 국토안보고문은 기자회견에서 괌은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로 보호받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이 사드 방어층을 뚫을 가능성은 0.0001%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맞서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는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괌은 북한과 3,500km 떨어져 있어 북한이 포위 사격 수단으로 언급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형의 사거리에 들어 있습니다. 에디 칼보 괌 주지사도 언론에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라면서 아주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가 한 많은 발언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괌의 안보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멕시코 국경장벽 공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 LA는 장벽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해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경 장벽을 둘러싸고 미국과 멕시코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LA는 이민자 편에 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장벽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길세디오 LA 시의원은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LA는
국경 장벽에 완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해당 안건을 지지했습니다. 세디오 의원은 장벽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건설업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알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멕시코는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근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명단에는 단순 공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물품 조달 등 모든 계약 사항이 포함됩니다. 오늘 LA 시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진 멕시코 장벽 건설업자 명단 공개안은 13대 0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LA시 검찰이 조례안을 검토해 2달 안에 최종 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경장벽 건립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3월에는 수백여 곳의 업체들이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육군 공병대는 샌디에고에서 토지 샘플을 채취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연방의회로부터 환경규제 면제권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장벽 건설비 16억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에 반기를 들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예고했고 환경보호단체들도 각종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 입찰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이의 제기로 실제 착공은 훨씬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투표권자 가운데 60%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이민법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과 함께 입법 추진 중인 새 이민법은 이른바 포인트 시스템으로 합법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어 구사나 기술 학위 보유, 그리고 나이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 미국 내 투표권자 1,99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영어 구사 등에 따른 점수를 주는 포인트 시스템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2%는 영어 구사 여부가 합법 이민자의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8%는 영주권 취득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8%는 앞으로 10년간 영주권 발급 건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안에도 찬성했습니다. 앞서 펄드 의원 등은 지난주 백악관 입법 브리핑에서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건수를 10년 내에 연 50만 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45%는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 형식을 빌려 제한 없이 가족의 연쇄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합법 이민 제도에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족 결합 방식의 합법 이민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39%로 이보다 낮았습니다. 어제 저녁 글렌데일 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한인 여성은 올해 67살의 오혜순 씨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2900블락 몬트로즈 에베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흑인 남성으로 사건 직후 오 씨의 물건을 훔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ade their way down a driveway of an apartment complex and found a woman down next to a parked vehicle inside her carport garage. That woman was transported immediately to a local hospital and was pronounced deceased from an apparent gunshot wound to her torso. 경찰은 이 흑인 남성이 오 씨를 미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 씨가 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사건 현장 일대에서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용의자는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건 현장 일대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꼽혀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오 씨는 사우스 LA에 위치한 스완 밑에서 한 업체를 경영해 왔는데 일부 이웃 가운데는 평소 오 씨가 남편과 함께 퇴근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혼자 퇴근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USA 개국기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이 오는 12일 드디어 막이 오릅니다. 이태리 출신의 주연급 배우들이 연습에 참가하면서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연습에 여념이 없는 이들을 조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길교회에서는 오는 12일 TV조선 USA의 개국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위한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 LA에 도착한 이태리 출신의 주연급 배우들이 연습에 참가하면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한 준비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My role in this opera is Alfredo. Alfredo Germont is the lover of Traviata, the young lover of Traviata, and the son of Giorgio. Germont is my father that he doesn't want to, that Alfredo marry Violetta. 이번 오페라에서 주연 배우들의 솔로곡은 물론 듀엣 그리고 합창 등 다양한 아리아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레산드로 테너는 말합니다. It's a beautiful pieces. We begin with the Brindisi, the famous Brindisi of La Traviata. That's an amazing one. That's the first one. The second one is the beautiful duet. It's called Undi Felice Eterea. I sing with Violetta. Then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act, I have my aria, my solo aria. It's called Lunge da lei, and then O mio rimorso, the Cabaletta. And then I will perform the last part is the beautiful duet. It's called Parigi Cara.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 남자 주인공 알프레도와 여자 주인공 비올레타 사이에서 극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역인 조르조 제르몽을 맡은 마시모 시메올리 바리톤은 극중 자신의 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Allora, le mie caratteristiche vocali sono quelle di interpretare i ruoli cattivi, insomma, ruoli baritonali classici. 또한 라트라비아타 원곡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아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벨칸토 창법을 통해 선명한 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마시모 바리톤은 강조합니다. Sì, maggiormente di questa opera c'è bisogno del canto legato, del suono non urlato, c'è bisogno mettere in mostra le doti del baritono gran seigneur, insomma, nobile.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윤임상 지휘자의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배우들의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한 여름밤의 음악 향연을 위한 준비는 프레드 캐블리 시어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오페라의 진수를 한인 사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에서 맛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